안녕하세요. 다비입니다. 네, 모든 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대선 3주, 한 2주 좀 넘는 기간도 그렇고, 3여주죠. 그리고 또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좀 저는 뭔가 그동안의 오랜 그런 긴장감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카카오, 특히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투자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제 상상, 기대의 영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되게 좋아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때 너무 카카오는 상장을 많이 시키고 또 많은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면서 먹튀 논란도 너무나 많았고, 또 경영이나 뭐 이러한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보수 쪽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이버 쪽을 생각하고, 이제 다음이나 이제 카카오죠. 이제 카카오가 되게 민주진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였어요. 제가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를 아주 좋게 본 거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체나 돈을 뽑을 때 수수료를 받지 않거든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이렇게 현금을 뽑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너무 서민지향, 돈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크게 주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호감이 됐고, 그리고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어떤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참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 정도로 되는 거는 굉장한 편리성이었어요. 어플이나 이런 것도 아마 그쪽에서, 요즘은 다른 은행사들도 어플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은행이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제가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였고, 가장 제가 카카오뱅크에 기대를 했던 건 뭐였냐면 글로벌 뱅크였어요. 글로벌 뱅크였는데, 제가 2010년 정도경에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만 해도 그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는 거?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였는데, 와, 저거 사기도 되게 많이 당할 것 같고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제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있을 때, 잠시 외국에 머물 때 그걸 사용하는 걸 보면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좀 가치 같은, 알리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잘 알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에서 카카오뱅크가 생기고, 또 인터넷뱅크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또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뱅크와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과 그냥 은행, 그러니까 전 인터넷 은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를 했던 건 뭐였냐면, 보통 그 자국에서 카드를 쓰려면, 그리고 뭐 체크카드 같은 거 쓰려면 거기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하거나 학생이거나 거주지가 있거나, 뭐 한 달 머물고 가고 두 달 머물고 가는 사람한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거주라고 해야 될까, 또 그게 좀 인정이 돼야 각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제가 발급해 주는 걸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누구나 쉽게 카카오뱅크 같은 거를 가입을 할 수 있어서, 또 이 카카오뱅크를 그냥 한국 걸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카카오뱅크가 전 세계에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회사를. 그래서 그걸 이제 뭉쳐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어요. 근데 그 카카오뱅크 계좌를 외국인인지만 만들 수 있고, 그 카카오뱅크 계좌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은행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서 엔화를 바꾸지 않아도 한국에 와서 그 쓰고 있는 그 카드를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카카오뱅크 계정이나 어떤 그 페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두 개 가지고 그거를 해외 뭐 쇼핑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결제나 환전이나 그리고 어떤 뭐 수수료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서비스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전 세계의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 한국은행이 있고 카카오뱅크 글로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는 카카오뱅크 글로벌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해외에서는 카카오뱅크 글로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글로벌 뱅크를 내가 예를 들면 일본에 있으면 일본에 있는 은행이랑 이제 연동시킨다는 거죠. 이제 시티뱅크처럼 시티뱅크를 이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예전에 복잡하긴 했는데 연동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계좌면 또 한국에 있는 시티뱅크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건 좀 복잡한 거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우연히 일본을 갔었을 때 일본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돈키호테라는 데 갔었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뭐 카카오페이로 얼마 이상 결제하면은 뭐 혜택도 주고, 그리고 뭐 사실 엔화하고 한국에서 그또 인터넷으로 환전을 했을 때 최대한 90% 정도 환전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얼마가 붙는데 그거에 대해서 90% 이제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환율이 굉장히 거의 1대1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아침에 정해진 환율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교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지금 뭐 더 좋은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만, 예, 그 무슨 여행자 무슨 카드인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건 뭐냐면 그 페이였어요. 뱅크를 만들지는 못해도 이 페이가, 예를 들면 내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카카오페이를 그냥 사용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알리페이랑 연동해서 그 알리페이로 이렇게, 알리페이하고 카카오페이하고 이제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알리페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중국에서 한 몇 년 됐죠. 카카오페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2010년도에도 이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모양 마크 같은 거 돼가지고 이제 찍으면은 이제 결제되고, 오히려 신용카드보다도 이제 페이 시스템 같은 거나 이제 이렇게 바코드처럼, 바코드는 아니죠. 이렇게 QR코드라고 하죠. QR코드 같은 걸로 결제하고 이제 되는 게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됐었었죠. 사실은 그때는 그게 또 되게 이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보다 후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선진되는 걸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도로를 깔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고속도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 더 잘 깔걸요. 더 좋은 기술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밑으로 안으로 막 뚫는 것도 막 생기고, 그런 것처럼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후진국이지만 뭐 그랩을 포함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이제 디지털이나 이쪽에 발전된 것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도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많이 망하고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좋은 경쟁력을 갖추는 어떤 선진화되는, 성장되는, 안 좋은 건 다 퇴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페이가 연동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핸드폰에서만 됩니다. 그 페이가 카드를 연동시킬 수가 있는데 삼성 핸드폰에서만 돼요. 애플페이는 어떻죠? 애플 아이폰이 있어야지만 그 페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리페이는 삼성 핸드폰이 있든 애플 핸드폰이 있든 뭐 다른 나라 핸드폰이 있든 많이 연결된 페이와 페이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가 이렇게 되나? 저는 결국에는 신용카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인프라가 되게 많이 깔려져 있고 이게 수십 년 동안, 100년은 아니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된 시스템이고 또 그 시스템 인프라를 또 다 깔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씩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글로벌 뱅크를 해서 어떻게 좀 되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제 페이가 돼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나,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카카오페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1,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1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처음에 상장을 했거나 상장 초기에 10만원이 넘어서 그걸 한 7, 8만원에 그 카카오페이 직원들이 아마 1억에서 3억 정도를 대부분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에 21,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다가 샀습니다. 얼마에 샀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여유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도 생각에는 계속 그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게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에 너무 밀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서 카카오페이나 이제 카카오를 좀 사고 싶다. 카카오는 한 35,000원도 갔었습니다. 카카오는 35,000원. 근데 두 개가 지금 가격이 비슷하죠. 카카오는 35,000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21,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코인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정부 때는 좀 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위험성을 감지를 했는지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폐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심을 했겠죠. 자세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반대하는 느낌으로까지 갖고 지금도 그 법과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 처음에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쉽게 코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세금도 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 이재명 정부 때 모 국회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또 코인, 전자화폐, 그리고 경제 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제가 스테이블 코인, 뭐 코인 중에 하나 정도겠지, 뭐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변동성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죠. 코인인데 디지털 화폐처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비트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팔아요. 그 비트코인을 팔면 중간에 어떤 이런 코인으로 또 쉐어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변동이 없으니까요. 근데 비트코인 하나에 100만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 100만원을 뭐 이슈나 뭐에 있어서 크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코리아 K코인이라고 할게요. K코인은 1코인에 1,000원인 거야. 그걸로 변동을 해서 그러면 1코인에 1,000원이니까 10코인이면 만원이죠. 100코인이면 10만원이죠. 그럼 1000코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코인을 카카오페이랑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코인이 거의 그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일반적인 화폐나 시스템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또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글로벌 뱅크로 또 글로벌 페이로 어떻게 카카오페이가 나아갈 수 있느냐, 또 그 어떤 카카오뱅크에 대한 또 되게 친숙하고 되게 편하기 때문에 또 일반 시민들한테 또 가까이 가는 느낌이고, 또 캐릭터나 이런 게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 뭐 요즘은 1억까지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래도 1억 정도, 그 카카오은행이 얼마 정도까지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나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점점 나라가 점점 좁아지기도 하고, 이제 AI 시스템도 나오고 세상이 점점 편해지고 점점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요. 물론 계속 뭐 현금을 쓰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나라는 이제 중국으로 알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미국에서도 이런 과정을 도입하고 지금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적인 어떤 되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화폐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패권 국가, 달러 패권, 뭐 예를 들면 엔화 패권,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유수한 나라들의 어떤 그 패권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마스터카드처럼 카카오페이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쓰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를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건 그냥 좋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거예요. 현대자동 예를 들면 현대 에어컨이 있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삼성 에어컨이 있고 LG 에어컨이 있어. 삼성 에어컨이 더 많이 팔리는데? 예를 들면. 근데 나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LG가 좋아.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그 LG 마크도 좋고 LG 회장도 좋고 그냥 LG 좋아서 나 그냥 LG 쓸래. 약간 이런 개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까지 떨어지고 올라갈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 장난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늦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고요. 또 이렇게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빨리 급등을 할 줄 몰랐어요. 한 3일 정도 한 30%도 오르고 10%도 오르고 3%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카카오가 한 52,000원 정도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5만원 후반 정도, 다 5만원, 5만 7, 8천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도 돈을 그냥 푼 거였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거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없었거든요. 그냥 돈을 냅다 풀었었고, 그 냅다 푼 돈이 거품이 생겼고, 그 거품이 빠지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소비가 없어지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값도 너무 올랐고, 또 고가의 집을 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카카오가 좋은 회사다, 카카오페이를 사라,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제가 카카오를 한 4, 5만 원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10만 원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이제 뭐 거의 뭐 반에 반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까지 오른 게 이제 그 정도인데, 또 요즘 이제 카카오페이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어떤 글로벌 뱅크나, 이거는 뭐 제가 이런 분야 뭐 은행이나 어떤 이런 쪽에 뭐 크게 지식이 있거나 그건 아닌데, 그냥 해외를 좀 돌아다니고 또 여행도 조금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느꼈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게 우리나라에 먼저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한 거였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제가 가장 며칠 안 됐지만 이재명 대표님을 10년 정도 이제 쫓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참 야무지고 일을 또 너무 잘하고, 또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호구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꽉 찬 리더십으로 이렇게 늘 그렇게 봐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 집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뵀었는데, 주식도 또 너무 많이 오르고 많이 좀 주변에서 정말 안정화되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거나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제 또 코인 얘기 나오고 막
카카오 얘기 나오는데 대표님 얘기가 아니 대통령님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저도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부동산도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아진다는 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매물을 내가 아파트 살까 말까?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걸 좀 살까 말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는 만큼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코스피 5천 되면 주식하는 사람들 또 물려있는 사람들 아마 기분 굉장히 좋을 겁니다. 털어낼 수도 있고 벌 만큼 벌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를 전 어떻게 봤냐면 과거에 현대자동차 7만원 갈 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실적이 좋았지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이번에 카카오페이는 이제 좀 이제 이익을 좀 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현대자동차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가장 큰 헤지펀드인가 그 현대자동차에 엄청나게 투자했던 굉장히 큰 그 사모펀드였나 그게 매매 그 평균가가 엄청 높았어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도까지는 올린다. 왜 이렇게 누르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승계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인지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망할 회사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의 큰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적어도 그러니까 카카오든 카카오페이든 적어도 7, 8만원까지는 언젠가는 올리지 않겠냐 그 때가 오면 그런 막연한 또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바람 같아서는 대통령님이나 정부 각 부요처들이나 또 장관들이나 그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또 빨리 좀 이제 그게 좀 식도 없이 막 너무 오르고 막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성숙된 방향으로 이제 오를 수 있고 또 물려있는 분들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일반적인 서민들과 뭐 부자들도 이제 주식을 하겠고 이제 서민들도 주식을 하겠지만은 아마 서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뭘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떤 규제를 풀고 또 행정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외교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원이나 이걸 잘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은 이제 사적인 영역의 어떤 뭐 그냥 회사들 뭐 이런 것들한테 뭐 좀 도움을 줘서 하면 실질적으로 뭐 임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자산이 이거는 뭐 시장 경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익을 끼치는 것이 가장 무엇이냐 일을 잘해서 또 뭐 서민들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만 정말 5천 가면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 이상 저는 제가 예측하기로 일반적인 제 예측입니다. 상식적인 예측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한 2, 3% 되지 않을까. 높아봤자 3% 넘으면 전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카카오 또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갑자기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요즘 주식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재미있게 그냥 썰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영상 올리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 또 흥미로운 부분 얘기를 하니까 또 한 25여 분이 그냥 지나가네요.
아무튼 모든 분들 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정말 저는 너무 힘든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카카오페이 썰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